내정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를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LG전자와 LG CNS를 거치면서 소프트웨어 전문가이자 전문 경영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이 역시 전형적인 보훈 인사이자 코드 인사고 회전문 인사입니다. 유영민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6월 LG CNS에서 기업 생활을 마치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이사장, 또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이사,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이사, 민주평통자문위원,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 등 노무현 정부 시절에 명함에 이력을 다 넣을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왜 이렇게 유영민 내정자가 잘 나갔는지를 취재를 해봤더니 고 노무현 대통령 장남 노건호 씨와의 대단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노건호 씨가 대학 졸업한 이후인 2002년 7월 LG전자 IT 인프라팀에 입사를 했는데 당시 유영민 후보자가 LG전자 정보화 담당 상무였습니다. 유영민 후보자는 노건호 씨의 멘토 역할을 했을 정도로 정말 각별하게 챙겼다고 합니다. 유영민 후보자가 LG에서의 기업 생활을 마치고 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길 당시 LG그룹 내에서는 대통령 아들 하나 잘 케어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라는 입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노건호 씨 보필을 잘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전성기를 누렸으면 됐지, 지난해 열린 총선에서 민주당 외부 영입 인사 11호라고 포장해서 부산 해운대 갑 후보로 출마시킨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총성 없는 전쟁의 선봉장으로 낙점하는 이 정부의 인재투를 보니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청문이 열리면 철저한 현미경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에 대한 임명장 수여를 하면서 그 문제인식을 드러내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심각하게 우려를 떠나서 대통령님의 그런 그 도덕적 그 기준 잣대가 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스스로들 높은 기준으로 해서 야당이 반대를 하는 스스로 높은 기준에서 임명들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높은 도덕성 불구하고 또 야당이 흠집낸다는데 이 그 도덕성 그 기준이 이게 달나라 기준인지 아니면은 진짜 화성의 이게 기준인지 저는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또 본인께서 5대 기준을 내걸고 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세 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야당의 그런 발목 잡기라는 부분으로 핑계를 내고 또 높은 도덕성 기준에 의해서 임명을 한다라는 이 부분이 정말로 이 나라의 앞길에 그리고 또 앞으로 인사 이 과정 속에서의 정말로 이 나라를 책임지고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우리 당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가 지금 앞서서 다들 지적을 하셨지만은 지금 과거에 지금 여당과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과정 속에서의 그런 낙마를 시키고 비판했던 과거의 역대의 그런 상황과 또 현재 본인들께서 지금 이렇게 그 도덕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하고 임명하는 이런 과정의 그 비교를 정확히 해서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추경 과정 속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정책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던데, 추경 과정 속에서 무조건 우리가 추경을 반대하는 문제가 아니고 추경 내용을 목별로 정리를 해서 그나마 들어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협의를 해서 절충을 해서 조정을 해서 들어줄 수 있는 거,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들어줄 수 없는 그러한 부분 좀 뭔가 구분해서 국민들께 알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5차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있었는데, 또 어제는 무인 항공기가 성주 사드 배치 지역까지 촬영이 됐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정부위원회에서는 빨리 조속히 이 회의를 개최해서 국정원의 상황을 보고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지금 정부의 개최에 대해서도 아주 미온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협치라는 허울에만 매달려 있고,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응하지 않는 우리가 아니라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촉구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부를 열어서 우리 안보를 우리가 국회에서 챙길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1호 국가 치매 책임제 추경 예산과 관련된 건데요. 이번 추경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만들었다는 공약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 전체 복지부 추경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전국 252개 시군구의 치매 안심센터 설치비와 또 1개월 달랑 1개월의 운영비가 반영이 됐는데, 실제로 이 예산을 보면은 국민들이 안심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국 모든 시군구의 치매 안심센터를 반년 만에 설치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그리고 현실적이지도 그리고 또한 전례도 없는 상황입니다. 무분별하고 이렇게 성급하게 치매 인프라 구축은 마치 고속도로라는 치매 SOC만 깔면은 치매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 있다라는 설익은 발상이고요.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운영하는 도로 공사도 필요하고, 이용자들을 위한 휴게소도 필요하고, 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톨게이트도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를 구매할 수 있는 운전자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고령화 시대인데 도시와 농촌 특성 고려한 모델링 연구조차도 없는 상태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시군구에다 하나씩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실패를 자초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고요. 고양시 그러니까 인구가 100만이 넘는 고양시하고 2만 명이 채 안 되는 경북 영양군에 모두 동일하게 하나씩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이 이번 추경이 얼마나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채용할 전담 인력 5천여 명이 모두 계약직입니다. 지금까지 국민한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라고 그렇게 공약을 해놓고 실제는 이 공약과는 또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문인력 양성도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설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치매 안심센터 전국 확대에 필요한 모든 로드맵을 속속히 낱낱이 국민 앞에 먼저 밝힌 다음에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김상조, 강경화, 김희수 새 후보자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도 불구하고 드디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이 됐습니다. 점입 가경이다, 아연 실색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 청와대가 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하자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문제가 있던 없던 그냥 밀고 가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불통을 넘어선 먹통 정권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문재인 정부 선거 과정에서 5대 비리 배제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보다 정확히 표현을 드리면 5대 비리는 원천 배제하겠다라고 표명을 했던 것입니다. 원천 배제하겠다는 뜻은 아예 후보자를 올리지도 않겠다, 지명해서 배제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한 것이고, 그것도 국민 앞에 약속을 한 사안입니다. 그것을 야당이 주장하지도 않고 스스로 약속했던 사안을 국민 앞에서 스스로
언약했던 사안을 이렇게 뭉개는 것, 이것이 과연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는 그런 출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야권에서는 지금 청문회와 관련돼서 정말 이 상태에서 계속 청문회를 진행해야 하는가라는 청문회 무용론이 정말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도 자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야당만 바라보고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국민이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자존심이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대로 이 일기 내각이 진행이 되면 이 일기 내각은 음주운전 내각, 특혜 비리 내각, 세금 탈루 내각, 위장 전입 내각, 논문 표절 내각, 여기에 이어서 있을 수 없는 여성 비하 내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새 정부의 일기 내각은 도덕성을 완전히 포기한 정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비리백화점의 당사자로 지목이 됐고 특혜 채용 비리에 가족이 연루돼 있는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엄밀히 말해서 분명히 불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희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야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여당이 계속 야당의 입장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승인할 수 없는 그런 후보자를 계속 내므로써 야당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발목을 잡는 그런 시도가 될 것이다. 시도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인기를 우리나라 사드까지 이제 촬영하고 갔다 하는데 뭐 그 이상 무엇을 못했겠습니까? 2014년 3월 24일 날 개성에서 출발해서 파주 서울 찍고 간 그런 발견됐을 때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날, 4월 6일 날 세 차례에 걸쳐서 2014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국방부에는 이스라엘 레이더를 가지고 와서 정찰하겠다, 정찰기를 찾아내겠다, 뭐 온갖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이 이래도 되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 정부 들어서서 5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무인기도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도적 지원하겠다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다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짝사랑입니다. 6.15 정신이고 14 정신이고 북한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도적으로 늘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개성공단도 재개하겠다.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겠다. 이런 그렇게 협상파들만 지금 다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 청와대 수석 모두가 이런 사람들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가 매우 위험합니다. 정말 이 정부에 맡겨놔도 되는지 우리 자유한국당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온몸으로 이런 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금명간 정보위를 개최해서 북한 실상을 국민들께 보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불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한 사람이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또 그걸 떠나서 박사학위 논문 표절, 그냥 교수가 돼서 다른 논문을 표절한 게 아닙니다. 교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갖는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것은 이것은 가짜 박사입니다. 박사 학위가 취소돼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가짜 교수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이런 분이 교육부총리가 되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부총리는 모르지만 교육부총리가 가짜 박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걸러내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 더합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거 이 진짜냐?
남자는 뭐 어떻고 제가 이야기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뭘로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 분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내놨습니다. 과연 이 정부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또 국민 검증을 거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국민 여론조사에서 다 장관 임명하지 국회 청문회를 왜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아예 국민 검증을 거쳤습니다 하고 다 내놓지.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우리 국민의 31%밖에 지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3분의 1이 안 됩니다. 국민 3분의 2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IT 인프라 팀에 입사를 했는데 당시 유영민 후보자가 LG전자 정보화 담당 상무였습니다. 유영민 후보자는 노건호 씨의 멘토 역할을 했을 정도로 정말 각별하게 챙겼다고 합니다. 유영민 후보자가 LG에서의 기업 생활을 마치고 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길 당시 LG그룹 내에서는 대통령 아들 하나 잘 케어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라는 입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노건호 씨 보필을 잘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전성기를 누렸으면 됐지. 지난해 열린 총선에서 민주당 외부 영입 인사 11호라고 포장해서 부산 해운대 갑 후보로 출마시킨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총성 없는 전쟁의 선봉장으로 낙점하는 이 정부의 인재 투를 보니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청문이 열리면 철저한 현미경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에 대한 임명장 수여를 하면서 그 문제인식을 드러내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심각하게 우려를 떠나서 대통령님의 그런 그 도덕적 두 가지만 우리 당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가 지금 앞서서 다들 지적을 하셨지만은 지금 과거에 지금 여당과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과정 속에서의 그런 낙마를 시키고 비판했던 과거의 역대의 그런 상황과 또 현재 본인들께서 지금 이렇게 그 도덕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하고 임명하는 이런 과정의 그 비교를 정확히 해서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추경 과정 속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정책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던데, 추경 과정 속에서 무조건 우리가 추경을 반대하는 문제가 아니고 추경 내용을 목별로 정리를 해서 그나마 들어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협의를 해서 절충을 해서 조정을 해서 들어줄 수 있는 거,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들어줄 수 없는 그러한 부분 좀 뭔가 구분해서 그 기준 잣대가 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스스로들 높은 기준으로 해서 야당이 반대를 하는 스스로 높은 기준에서 임명들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높은 도덕성 불구하고 또 야당이 흠집낸다는데, 이 그 도덕성 그 기준이 이게 달나라 기준인지 아니면은 진짜 화성의 이게 기준인지 저는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또 본인께서 5대 기준을 내걸고 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세 개, 이런 상황에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야당의 그런 발목 잡기라는 부분으로 핑계를 내고 또 높은 도덕성 기준에 의해서 임명을 한다라는 이 부분이 정말로 이 나라의 앞길에, 그리고 또 앞으로 인사 이 과정 속에서의 정말로 이 나라를 책임지고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알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5차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있었는데, 또 어제는
무인 항공기가 성주 사드 배치 지역까지 촬영이 됐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정부위원회에서는 빨리 조속히 이 회의를 개최해서 국정원의 상황을 보고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지금 정부의 개최에 대해서도 아주 미온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협치라는 허울에만 매달려 있고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응하지 않는 우리가 아니라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촉구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부를 열어서 우리 안보를 우리가 국회에서 챙길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관 내정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를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LG전자와 LG CNS를 거치면서 소프트웨어 전문가이자 전문 경영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이 역시 전형적인 보훈 인사이자 코드 인사고 회전문 인사입니다. 유영민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6월 LG CNS에서 기업 생활을 마치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이사장, 또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이사,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이사, 민주평통자문위원,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 등 노무현 정부 시절에 명함에 이력을 다 넣을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왜 이렇게 유영민 내정자가 잘 나갔는지를 취재를 해봤더니 고 노무현 대통령 장남 노건호 씨와의 대단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노건호 씨가 대학 졸업한 이후인 2002년 7월 LG전자